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고 문학과 음악을 담는 우리의 전통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판소리인데요. 우리만의 정서가 담긴 전통문화 예술로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 것의 힘을 느끼게 해주죠.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우리의 전통을 더 오래, 더 많은 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합을 찾아 끝없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의 송재영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난 9월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한창이었죠. 마무리되고 나서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요즘도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을 네. 종횡무진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대회가 올해 성인 전국대회 48회, 그리고 학생은 40회였잖아요. 정말 뭐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축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전통 국악 예술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보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존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보존 계승이라는 게 우리 전통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문화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대사슴놀이 보존에는 특별히 전통은 전통답게 가장 그 전통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의 전승, 계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고의 명인 명창이 탄생되는 자리, 전주 MBC의 또 보존회와 함께 이렇게 손을 맞잡고 네. 우리 전통문화 발전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이제 반백년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또 진행되다 보면 우리 이사님께서 남다른 애정을 또 갖고 계실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고 국악인이라면 대사슴에 대한 관심과 네. 애정이 다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전 특히 이제 그 88년도에 일반부 장원을 했고 네. 또 2003년도에 명창부 장원을 했고 예. 뭐 이관왕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가고 저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그 대사슴놀이를 접했었는데 그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회를 처음 목격하고 내가 투신할 곳은 이곳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죠. 네. 그리고 또 그 이사님께서 연임도 이제 쭉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해가 또 지나갈수록 또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또 깊이도 더해질 것 같은데요. 요즘엔 좀 과거에 그 처음에 초임했을 때와 비교하면 좀 어떻게 변하신 것 같습니까? 스스로도. 대사슴놀이 보존회라 대회 위주로 그 운영을 해왔었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전직에 창극 단장을 했었고 또 제 나름대로 어떤 기획력이 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회도 대회지만 예. 이 대회를 축제의 분위기로 가야 된다. 네. 또 축제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기타 부대 행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관심도 또 참여도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공연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습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공연을 많이 끌어들여서 시민과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주를 찾는 분들과 같이 많은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공연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기간 동안 공연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한옥마을 등지에서 딱 대회면 대회하는 그것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대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명창의 무대들 뭐 또는 뭐 우리 전통의 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의 무대를 보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의 무대를 접하니까 오히려 관심도가 더 많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대사슴놀이 대회가 굉장히 커지고 활발해졌다. 그리고 너무 다양해졌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전주에 와서 정말로 우리 전통의 우리 국악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쩌면 뭐 시민분들도 사실 우리의 것을, 우리 문화를 이렇게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넓혀졌다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지만 그 실제 국악에 몸담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굉장한 기회가 많이 열린 거잖아요. 많은 국악 예술인들이 대사습에서 주최하고 개최하는 이런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회 그 격을 네. 올리기 위해서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초청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또 언급하셨지만 2003년도에 장원기 들으셨을 때 그때 생각 많이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장원기 흔드는 또 후배의 또 국악인의 모습을 봤을 때도 2003년도에도 송지영이라는 청년과 또 오버랩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 전에 남자 소리꾼이 많이 고갈되어 가고 또 굉장히 귀한 지금 존재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사실 슬픈 일이지만 올해 그 장원자 박현영 군, 네, 맞습니다. 현영 군을 보면서 예. 저가 장원했던 때 모습이 투영됐었습니다. 두 눈을 희번쩍 번쩍거리며 아풍 아이고 도하동시 막기중님 사람육 살리소 무기 소리를 지른들 일무 토공허유 저도 3전 4기 했었고 그 친구도 아마 2전 3기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부럽기도 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저 나이가 되면 더 열심히 해서 출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네. 어쨌든 자랑스럽고 저 귀한 인재를 정말 귀하게 키워서 우리나라의 판소리 대들보가 될 수 있도록 내 옆에서 일조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또 책임감이 또 강하게 또 지어지는 또 이상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소리와 어떻게 인연이 닿았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해요. 처음부터 소리꾼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뭐 다른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제 고향이 전라북도 임실군 아주 그 산골이라 네, 임실이 국악에, 네. 국악에 대한 단어 용어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하. 또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유선 스피커. 마을마다 이렇게 뭐 스피커 그렇죠. 달려져 있는 뭐 유선으로 그건가요? 해가지고, 네. 옛날 유선 방송이듯이 그래서 예. 그때 12시 땡쯤은 김삿갓 북한 방랑기하다고 했던 시절인데 그것만이 유일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구였었는데 예. 제가 이제 원래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화가가 꿈이었었습니다. 화가가. 네. 또 두 번째로 가수가 꿈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또 단거리 육상 선수였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피지컬이 또 제가 좋으신 건가 싶기도 뛰는 걸 하네요. 아주 비호처럼 잘 뛰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네. 오수 그 중학교 다니면서 장터에서 들리는 국악 소리, 네. 그거를 이끌려서 그걸 따라가 보니까 어떤 국악 판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유일한 그 국악인들이 생존 수단이었던 약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 국악인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고 또 이제 주인은 약을 팔고 그래서 그 국악이 명맥이 이어지고 생계가 이어지고 굉장히 사실 고마운 그런 환경이었죠, 그게. 그걸 보고 나서 마치 지금으로 보면 한편의 그 뮤지컬을 본 듯한 지금으로 보면 그런 어떤 환상과 막 황홀감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그 중간치기라고 땡땡이라고 그 약장수 바로 중간치기에 그거를. 한 보름간을 그래서 네. 학교에서 알게 되고 학교에서 쫓아오게 되고 정학을 받게 되고 그래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예. 그런 이제 가슴이 남아 있었어요. 열정이 생겼던 거구나. 이제 네. 고등학교를 지나가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고등학교를 그때는 비사벌 예술고등학교하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인문계로 바뀌었지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통로에 어떤 국악기가 장구가 놓여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방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가 보니까 머리 딴 여학생이 북을 가지고 막 뭐라고 노래를 판소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걸 보고 사실 여학생의 모습에 끌린 게 아니고 판소리 그 가락에 끌려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와가지고 행정실에 와가지고 예. 저게 뭐냐고 했더니 판소리 창악부랍니다. 창악부. 그래서 비로소 그때야 판소리를 처음 접하게 됐고 전과를 전공을 바꾼 거죠.
그렇군요. 예, 거기서 그냥 창업부로 바꾸어서 네. 이제 그때부터 조금이나마 판소리를 접하게 된 것이죠. 진짜 운명같이 끌렸다라는 게 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인가 네, 봐요. 예. 그 보통 이렇게 소리하시는 분들 보면 집안 대대로 네. 어르신 소리하시는 분이 계셨거나 아니 부모님이 뭐 국악의 어떤 좀 몸을 담고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쭉 이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지금이야 무슨 네. 뭐 그 신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세상이고 참 좋은 세상인데 예. 그때가 70년도니까 저는 아주 오래적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저희 할아버지는 서당 훈장님 하셨고 어허. 또 뭐 집안 많은 분들이 교육 공무원과 행정 공무원으로 계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돌연변이가 되고 거기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았죠. 특히 작은 아버님이 그랬구나. 교직 생활을 교장 선생님 하셨었는데 뭐 노래를 부른다고 이러면서. 예, 그리고 사실 막 때리기도 하고 학자 집안에서 무슨 집안 망해 먹으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왠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그 동네에서 치는 장구 소리, 동네 주민들이 치는 그 백중날이나 추석 때 치는 장구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쿵덩쿵덩쿵덩 그 형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막 나를 막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막 뛰어가게 만들어.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동네 일장수가 저기 방앗간에서부터 장구를 치고 들어오면 제가 귀신이 홀린 것처럼 국악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야. 막 뛰어가요. 그래서 장구 있는 쪽으로 끌려서 가게 돼요. 예. 막 장구 치고 싶어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러다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과목을 그렇게 정해서 창학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저 전문적인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스승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네.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소리꾼 또 명창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제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네. 그러니까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사장님도 스승님이 계시죠? 그냥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주 그 당시도 원로이셨었는데 홍정택 그 함자를 쓰시는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나오셔서 네. 사실 저의 그 소리의 첫 그 입을 떼주신 분이고.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내 그 직접 사사 받는 스승님 아니시고 학교에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나오셨기 때문에 네. 소리 양이 적었죠. 그리고 나도 굉장히 목말랐었고 예. 또 그 당시는 제가 감히 개인 교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군대 제대를 하고 와서 예. 저희 스님을 이제 찾아뵙게 된 것이 네. 이제 이렇게 만나면 첫 시작인데 이일주 네, 명창. 이일주 저희 선생님이시고 예. 이제 현재 뭐 전라북도 문화재 가장 처음 받으신 분 네. 홍정택 선생님하고 같이 네. 지금은 이제 명예보유자로 이제 계시고 연로하셔서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그 옛말에 뭐 군사부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똑같다고. 예. 그런데 저는 정말로 실감을 해요. 임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충신이 못 돼봐서 그러는데 스승님은 저에게 유독 정말로 부모님 이상의 정말로 부모님 이상의 존재예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24살 때 제대하고 와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그러면서 차츰 선생님 일에 많은 이제 관심을 두게 되고 또 관여를 하게 되고 예. 하면서 그런 와중에 많은 그런 음해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오로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어려울수록 저희 선생님도 저한테 그럴수록 코베 가도 공부해라. 이런 말을 비유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키셨고 네, 그랬습니다. 뭐 그 지난 과정이야 뭐 저뿐만 아니고 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이건 스승님이건 근데 스승님이라는 존재는 좀 더 남다르죠. 그래서 무섭고 잘못하면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또 배우기도 하고 예. 그 안에서. 예, 부모님은 부모님이 때문에 다 용서가 되지만 예. 또 스승님은 스승님의 입장이 또 계시기 때문에 예. 다 용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맞아요. 제가 굉장히 좀 운신의 폭이 좀 좁았었죠. 자유롭지 못했고. 어쨌든 그렇게 스승을 모시고 살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돼서 이제 저희 안 식구가
이제 선생님을 모시게 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지금 딱 올해 39년 됐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선생님을 결국 모시면서 뭐 한 5, 6년 가까이는 또 이제 저희 그 선생님 동생분이 오셔서 예. 좀 모시다가 제가 다시 모신 지가 한 뭐 3년 그렇군요. 됐습니다. 근데 예. 이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뭐 저는 이제 부모님처럼 모시기 때문에 남들은 아 고생해 장해 뭐 훌륭해 정말로 뭐 그게 많은 칭찬을 하지만 저는 그게 정말로 진심으로 으쓱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모시기 때문에 당연하다. 뭐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저는 그 스님 앉으셔서 식사하실 때 우리 안식구들이 스님 감사해요. 왜 제가 이렇게 모실 수 있게 해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예,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스님을 모시고 인해서 제가 얻는 행복이 더 크거든요. 허허. 소리적인 그 예술적인 것은 말할 수 없겠지만 예. 스님을 한 집에서 이렇게 어른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하.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모시는데 이제 이렇게 모시면서 또 가슴 아픈 일들이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그 하나 활동하시고 그야말로 풀길에서 무섭고 할 때는 그 자주 찾아오고 또 선생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누려야 될 때는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정작 선생님이 외롭고 지금 좀 몸이 많이 연로하셔서 아프시기도 하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한데 이때 딱 끊고 안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가슴이 아프고 좀 그런 게 좀 슬픕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어떤 선생님과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단계에서의 관계를 보여주십니까? 네. 야, 어쩌면 그 선생님께서 우리 이사장님께 전해주었던 건 뭐 소리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어쩌면 평생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함을 알게 해준 맞습니다. 참 스승의 모습이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 저희 선생님 성격이 굉장히 소리에 대한 열정적이시고 싸납게 잘 가르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마음을 전부 그 부리고 선생님 또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게 한 것은 진심이에요, 진심. 저희 선생님은 저한테는 전부 진심이었어요. 유난히 모든 걸 진심으로 대하셨고, 물론 저를 이제 후계자로 일찍이 이렇게 이수자로 만드시면서 더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그런 언행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진심이셨어요. 그리고 가르침 역시도 당신 자체가 그 어떤 가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살다 보니까 더 그걸 많이 느끼게 되고, 이렇게 진심으로 저한테 다가와 주시니까 저도 진심으로 모실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네. 한번 좀 깨닫고 또 반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꾼 중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이 스승으로부터 작파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소리꾼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고난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님도 너무 그런 기간들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길을 내가 굳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냥 공부할 걸.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때는 있었을까? 예, 전 작파란 말씀도 자주 들었고 스님이 저한테 모욕을 주려고 한 말씀은 아니지만 최고 개인적으로 수치스럽고 아이고. 정말로 죽기보다도 더 듣기 싫은 말이죠. 허허. 작파라는 것은 너는 가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당신도 금방 10분도 안 돼서 빨리 와. 그래도 가르쳐요. 정말로 제가 한두 번은 정말로 그만두려고 책을 쫙 찢어서 진짜 그랬어요? 예. 3일 동안 너무 막 선생님이 혼내키고 정말로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이제 저희 스님들이나 우리 국악인들이 은어로 이런 비계비라고 하는 많이 씁니다. 비계비. 비계비는 이제 그 예술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제 아이고.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러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얘기를. 저는 제 나름대로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뭐 장구도 잘 쳤고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나는 그런 희망이 없나 보다 하고 한번 쫙 찢어가지고 집에 그냥 방에 놓고 나서 나가버렸어요.
이 책을 그래도 왜 책을 왜 갖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갖고 나가서 3일 동안 안 왔는데 선생님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어디 가가지고 네. 그걸 또 다 스카치 테이프 붙였어요. 다시. 예. 어휴. 네. 붙이면서 한 장 붙이더나 다시 해야지. 2장 붙이면서 내가 들어가야지. 3장 붙이면서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아이고. 그리고 다 붙이고 나서 그 3일째 되냐 들어가가지고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얼른 시작해요. 그렇게. 예, 근데 이제 그런 고통이 저뿐만 아니고 많이 겪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정말로 그만두려고 나갔다가 다시 겨들어오고 갈 데가 없어요, 첫째. 뭐 선생님들께서 진짜로 그만두라고 하셨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더 겸손해지고 예. 더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더 세게 이렇게 해주신 거죠. 담금질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네가 앞길이 이걸로 갈 길이 아니라 하면 어떤 때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셨겠죠. 너는 아니니까 가라. 근데 공부 도중에 못 받으니까 똑같고 저도 그랬거든요. 한 번 못 받고 2번 못 받으면 나중에 막 소리지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차니까 하하. 이제 이 비비야 그만 너는 작파야 나가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게 이제 험난한 길을 걷다가 장원의 영예를 또 얻으셨잖아요. 2003년도에. 그때 이제 기분이 좀 어땠을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스승님은 또 뭐라고 하셨을까 또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우리도 진행자께서도 아 그때 내가 정말 뜻뜻 깊었다. 그때 막 세레머니를 하고 막 그래 네. 이렇게 그러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전 4기였기 때문에 예. 좀 덤덤했어요. 송재영 제29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네, 장원기가 수여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 세 분에게 박수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막상 2등을 2번 하고 뭐 처음에 참방하고 2등 2번 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닿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음에 내 차례겠지. 다음에 내 차례겠지라고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음에도 내 차례인데 아닐 수 있다. 라고 미리 이렇게 그 스스로 좀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과 더불어 저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뭐냐면 막 기뻐라기보다도 아이고 이제는 가슴을 정말 졸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가슴을 졸여야 되니까 그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엄청 가슴을 졸이면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 고통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는 해방이다. 명창이 되고 뭐 상을 받고 주로부터 찬사를 받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 대회라는 명예로부터 해방이다. 짐을 덜어냈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나서 한 이틀 있다가 아유 기쁘다라는 것은 뒤에 찾아왔어요. 그래, 이틀 정도 후에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만큼 억압, 이 압박을 그렇구나. 하는 거거든요. 대회라는 네, 게. 네. 뭐 저희 선생님은 혼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전부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구나. 막상 저는 아이고 얼마나 좋으셨을까. 억압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생각 외에는 별로 없었고 네. 그냥 나중에 선생님한테 큰 절을 올렸죠. 아유. 상 타는 날, 네. 1등 하는 날 에피소드가 많아요.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또 스승의 마음이 또 참 스승의 마음이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보존의 이사장 자리를 맡기 전에는 이 전북 도립국악원에 계셨어요. 당시 이제 단원으로서 활동하시고 또 창극 단장으로서도 네. 또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에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하잖아요. 배우니까 네. 창극이면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좀 기억에 좀 많이 남고 나에게 잘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30년 이상을 단으로 근무하면서 나중에 단장으로 이제 예. 그만뒀는데 수백 작품 중에서 딱 기억에 남는 게 2개예요. 네. 뭐 이도령도 해보고 흥부도 해보고 신봉사도 해봤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창작 작품인데 하나는 그 저희 자전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던 것인데 엄의 아리랑이라는 그런 작품하고 예.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천둥 소리
그때가 그 동학 뭐 몇 주년 해가지고 아마 맞아요. 했던 건데 저도 그 자리에 관객석에서 아, 예. 봤었습니다. 예. 천둥 소리는 정말로 제가 느끼기에 아주 대작으로 또 지금도 두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뇌리 남아 있고 지금도 다운들이 많이 회자되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이제 천둥 소리는 마지막 그 작품이었어요. 이제 그만둔 해에. 그래서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또 그게 임실 이석용 의병장의 이야기고 제 고향 출신의 이야기라 제가 더 그 쪽에 많은 또 관심과 그 공을 들였고 그렇군요. 또 그 소재를 제가 일부러 택했던 겁니다. 그때 많은 관객과 또 특히 정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제 팬이 되었다고 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제 뒷모습 의향에 걸어가는 뒷모습 그 음악을 타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정말로 의병장 같았다. 자기는 울었대요. 대사도 없는데 아이고. 예, 울었다면서 정말로 저한테 다가와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어메아르랑은 이제 저희 자전적인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해놓은 건데 그거는 눈물바다였었죠. 많은 분들이. 예, 그 스토리 자체가 네. 약간 그 심파 쪽의 그런 스토리인데 요즘 시대에 아주 좀 맞는 부합되는 창극 분명한 창극인데 그 창극 속에 70년대 악극단이 들어와요. 혹자들은 악극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창극 속에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악극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금도 저는 그런 부분으로 좀 관객한테 많이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창극도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아니라 네. 그거는 진화이고 그것은 포용이고 맞습니다. 네. 그것은 더욱더 발전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런 일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심청전, 춘향전, 뭐 흥부전 또 그냥 전도 그대로 그런 버전을 가지고 또 했고 네. 또 다운들은 다운들대로 소리가 주가 되니까 소리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책을 많이 했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좀 고민거리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예술인들이 이제 융합하고 요즘 다 융합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융합을 하는 건 좋은데 융합했을 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선이 막 이렇게 교과서처럼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하는데 우리 그 이사님께서는 과거에 그런 기준들을 잘 정해서 전통도 유지해 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문화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경험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극 단원들에게도 그런 주문들도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소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당근질을 많이 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기쁜 소식이죠. 다시 한번 또 축하 말씀을 드릴 텐데 대사습청이 정식으로 개관해서 잘 운영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사습청이라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될 거고 어떤 용도로 활용될 건지도 또 로드맵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가장 자산일 중에 하나가 뭐 자찬, 타찬 해서 대사습청을 저희들이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업적이시죠. 네. 대사습청을 갖게 되니까 첫째 대회 운영이 너무 쉬워요. 우리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들도 자부심이 생겨요.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영원한 우리 집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사습청을 갖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사습 장원자들을 그 초대해서 또 거기서 모든 기량을 발휘하고 관객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공연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대하습 역사관 그래서 아카이브 공간이 이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대하습이 과연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무엇인가라는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가 된 어떤 그런 시스템이 그거 들어섭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무 공간이 있어서 항상 그 찾아오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이제 대청마루와 지하가 제법 넓은 공간이 있어서 맞아요. 지하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민요 우선 그다음에 이제 무용
이런 걸 아카데미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전제부터 세웠었는데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못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꼭 대사청에서 항상 그런 우리 국악 선율이 좀 울려 퍼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연중 뭐 이제 토요상설 또 젊은 그 세대들을 위한 네. 그 초청 공연 그래서 올 한 해 굉장히 바쁘게 항상 사사청이 분주했었어요. 맞아요. 예, 시에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또 관계되신 분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네네. 그래서 대사청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게 그냥 만사형통 또 저희들이 그만큼 또 어떤 그 무게감을 갖고 또 중요성을 알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명창으로서 직책을 맡으면서 또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이런 질문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나에게 판소리란 무엇일까? 한번 좀 정의를 내려보시면 어떨까요?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60이 넘어서부터 비로소 판소리는 내가 자신 있게 나의 운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판소리가 제 운명을 소리꾼으로서 그래도 어떤 그 직책을 맡아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라라는 명령을 내려줬고 예. 또 무엇보다 저희 스승을 만남으로 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그리고 이름을 날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동기가 되었고 판소리로 인해서 네. 또 스님한테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정말 나의 모든 그런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단단하게 하고 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는 그런 제시를 해준 운명과 같은 정말로 그런 존재죠. 네. 그래서 정말로 제 운명 앞에 놓여진 판소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 운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예술의 본향인 우리 지역에서 시작되는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멋진 발걸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